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5월 3일 토요일 160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주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참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머리 아프게 합니다만 또 쉴 때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나라 네. 걱정 잠시 내려놓고 또 휴식을 내려놓기가 취해야죠. 쉽지는 않지만 네. 이번 주에 또 그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잠깐 짬을 내가지고 오랜만에 또 고향 다녀오셔서 네, 1박 2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힐링 좀 되셨죠? 슈아와 함께. 아 그럼요. 슈아도 이제 좀 즐길 나이가 됐잖아. 어떻게 보면 네네. 예전보다는 훨씬 좀 스스로 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확실히 이게 슈아가 정말 어릴 때 한번 부산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확실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때는 거의 뭐 호텔에만 계셨다고 들었던 것 네네. 같은데 이제는 좀 해운대 갔다 오셨다 그랬죠 이번에? 네. 여기저기 좀 둘러보면서. 해운대 이게 그러면서 점점 이 또 다음에 부산 갈 땐 그 활동 반경을 점점 더 넓히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좀 자주 가실 것 같은데 부산? 아무래도? 슈아도 그래도 부산을 꽤나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서 뭐 부산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산 집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을 본인이 묵은 호텔을 호텔을, 집으로 표현하는 네. 거야? 벌써 거의 별장을 마련해 놓은 듯한. 그만큼 이 호텔 생활에 아주 야. 최적화된 이제 그 신체가 돼가는 건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부산을 또 고향으로 두는 마음의 고향으로 두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좀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네. 하여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치가 참 시끄럽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김없이 우리가 또 지역 정치에도 계속 꾸준히 이 관심을 또 가져야 한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4월 원주시의회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홍보 시간 잠깐 가져오죠. 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그러면 160회 2부 무실동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4월) 원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보름 동안 열렸고요. 의안 24건, 건의안 3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는 거죠. 원주시 정부가 제출한.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참고로 국민의힘의 심영미 의원이 맡았고요.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홍기상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산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의결했습니다. 6월에 이제 행감 펼쳐질 예정인데 벌써 다가왔어? 또 왔어. 그래서 두렵긴 합니다만은 계획서를 이번에 또 의결을 했습니다. 준비에 들어갔고요. 시의회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의안 24건 중에 주목할 조례 저희가 3건 선정해서 잠시 후 또 논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3건 짧게 소개해 보면 먼저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이 제출한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의 비혼 출생률이 2.5%라고요. 근데 OECD 평균은 41.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41.9 대 2.5면은 거의 최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비혼 출생자 자체가 거의 통계에 지금 잡히지 않는 제도화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박한근 의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양육수당, 의료보험, 주거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프랑스, 영국, 덴마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출생률을 높이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생아와 부모를 책임지려면 기혼 중심의 가족 정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혼 출생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요. 출생 신고, 육아휴직, 복지 등에서 혼인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전면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제도 개정과 사회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을. 박광근 의원이 항상 5분 발언 때 눈에 띄는 발언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항상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5분 자유발언 원툴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건의안도 이번에 아주 맞아요. 시적절하게 또 시대에 맞는 또 건의안을 또 내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 변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또 벗어나 맞아요. 정책을 주문한 네. 거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그쵸, 의원들이 네. 이런 진보 걸 내놓지 계열의, 않나. 네.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지방의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정책들을 그냥 내놓는다. 그쵸. 그러니까 네. 조금은 그런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모양새인데 박한근 의원이 이제 어쨌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또 내놓아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랑스의 박스 제도를 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불란서 사례를 마저 들었죠. 네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사례. 이어서는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체험 학습 전액 지원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고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자부담이 1인당 최대 62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지원금은 4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적은 학교일수록 이 체험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당연히 자부담이 높은 학교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좀 맞출 그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비 전액 지원을 제도화 하고요. 안전관리 보조 인력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심영미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은숙 민주당 의원은 산불 대응책의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에 역대 최악의 산불 재앙이 한국을 휩쓸었죠. 경북, 충청, 호남 아직까지도 피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제가 부산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그게? 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영화나 특히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은 불이 나면은 그냥 나무가 이렇게 갯더미처럼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에 보면은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그냥 다 검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재난 영화 보면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장면들이 그냥 그대로 재현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충주맨 유튜브도 보니까 그 경북 의성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구호품 뭐 이렇게 응원차, 뭐 커피 전달하고 이런 유튜브 편을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진짜 고요함 속에 뭔가 이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말 그대로 민둥산 이게 아니라 그 나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새까매지는 거지. 네, 새까매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그 바로 옆엔 초록색으로 아직 되게 잎이 무성하게 피어 있는데 그 옆은 또 검게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고 맞아요. 수십 명의 또 사망자와 또 수천 명의 지금 또 이재민이 또 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복구가 또 절실한 상황이고 또 그에 앞서서 어쨌든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다, 대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마의 원인 자체도 어쨌든 그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뭐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수로 불을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커졌다.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산불은. 물론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산불이 더 크게 확산되는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산에 가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차은숙 의원은 전 국민 대상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 이수를 제도화하자고 했고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 재난 안전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불 피우다가 적발되면은 과태료가 30만 원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또 프랑스 사례가 나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산불 위험 기간에 산림 내에서 흡연을 하면은 최대 과태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15만 유로다. 요즘 유로가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과태료가
7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000달러. 네. 근데 이게 프랑스 사를 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 보이는 우리는 것도 30만 있지만. 원이니까 네네. 이게 얼마나 손방망이냐. 이거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맞아요. 네.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의안 3개가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5분 자유 발언 16건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확실히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들 바빠지십니다. 성과를 내야 돼서. 이게 항상 지난번은 저희가 또 뭐 발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아니야, 지난번도 많았어. 한 13건인가 그랬댔었어. 그 조례가 좀 적었었나요? 조례가 좀 나왔죠. 네. 발언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 앞두고 특입니다, 틀. 발언 많아지고 이제 조례도 곧 많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막.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야. 왜냐하면은 당에서 공천 심사할 때 어쨌든 양적 심사를 하거든. 그쵸. 발언 얼마 했고 조례 얼마나 발했고. 발의한 물론 질적 평가도 필수라든지. 들어가겠지만은 네. 양적 평가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후죽순 쏟아질 이 발언과 조례들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발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눈여겨 볼 만한 주목할 만한 주목할 발언 이따가 3건 선정해서 논평해 보겠습니다. 3월 시의회 리뷰 때 말씀드렸죠. 김혁성 민주당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측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네. 당원에게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스스로 직을 내려놨죠. 그래서 후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상길 민주당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할 거고 김혁성 의원은 아예 위원직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한 명이 지금 네네. 공석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청가를 냈습니다.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1일 이렇게 청가를 내서 이때는 이제 불참을 했다 회의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원주시의회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슈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4월) 원주시의회 이슈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 안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메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시정부는 1회 추경안으로 1조 8,501억 9,4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보다 10.94%가 증액된 건데 1,824억 8,600만 원이 늘었어요. 원주시 예산이 얼마냐 했을 때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가면 거의 이제 2조 원에 육박하는 맞아요. 네. 그 정도에 왔어요. 이제 시대가. 그만큼 이제 1회 추경에서도 10% 이렇게 훌쩍 늘어난다. 이번도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84억 4,4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빚을 냈다는 거예요. 네네. 돈이 없어서. 3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제 빚을 낸 건데 먼저 태장 2동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52억 원, 그리고 금빛 또아리굴 조성 사업에 81억 4,400만 원. 이어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문화공유 플랫폼 지금 건물 지어놨잖아요. 그 네네. 아카데미 극장 터 옆에. 이곳에 이제 15억 원 쓰겠다 해가지고 도합 248억 4,400만 원을 발행했다. 지방채. 공교롭게도 이제 전임 시정부터 하던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다. 눈에 띕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들이 뭐 하냐 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좌초 위기도 있었죠. 네네. 금빛 따리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맞아요. 그래도 이제 시행한다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네. 아니, 필요하면 이렇게 또 지방채를 발행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시면서도. 다른 거는 막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냥 막 부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또 이런 거는 해요. 기어코 발행을 해서라도. 현재 원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그래서 447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예산 대비 2%대요. 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원주시가 막 8%, 10%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네네. 아직까지는 발행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빚을 낸 거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사한 내용들 살펴보면은 먼저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참 난항을 많이 겪었었어요. 장소 때문이었죠. 이거 어디다 할 거냐. 그렇죠. 네. 처음에는 뭐 무실동에 한다 그랬다가 뭐 거기 뭐 비싸서 안 된다 그래서 뭐 단계동 갔더니 거기는 뭐 배리어 프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단구동 간다 그랬다가 반곡 관설동 간다 그랬다가 이거 못 짓는 거 아니냐 막 2년 넘게 지금 막 지지부진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의원들은 뭐 구도심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느냐. 봉산동 뭐 우산동. 뭐 흥업 나오고 뭐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원주시 정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동부권의 반곡 관설동 그리고 서부권의 단계동 이렇게 해서 나눠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2곳에 짓겠다. 이것을 위한 예산 2억 7천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간을 조성합니다. 리모델링과 이제 물품 구입 그리고 2회 추경 가을에 하겠죠. 이때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공간별로 한 명씩 배치하겠다. 서부권에 한 명, 동부권에 한 명. 그리고 만약에 이것만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 청년 부서가 있잖아요. 청년 부서의 인력까지도 투입을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네. 근데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권하름 민주당 의원 항상 이제 청년 공간 조성에 공들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가장 많은 네. 목소리를 내왔었고 뭐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고 반응했었죠. 네. 근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 번도 지금 운영을 한 적이 없는데 한 공간도 제대로 운영한 적이 없는데 한 번에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시정부 입장은 그거잖아요.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청년팀을 파견하겠다. 근데 일단은 공간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보고 네. 해서 좀 무리다 싶으면 그때 가서 투입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청년 공간, 소위 MZ 세대를 겨냥하는 이런 공간은 또 뭐 오픈빨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아, 그쵸. 막말로. 네. 처음에 이렇게 첫 인상을 잘 잡지 않으면은 계속 안 간단 말이야, 사람들을. 휘어 잡아야 된단 말이야. 특히 이게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외면 받으면은 네. 다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긴 쉽지 않다. 근데 이 오픈빨이 중요한 공간 특성상 나중에 해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는 만약에 파견이 되면은 진짜 그 팀의 사무실로밖에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 봐라 기껏 조성해놨더니 안 온다. 우리가 청년 팀까지 파견해놨는데 인력 낭비되더라. 없애자. 이러고 막 1년 만에 문 닫는 거지. 그쵸. 흔히 네. 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관의 정말 그냥 소극 행정의 결과물 우리가 늘 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권하름 의원은 지적을 한 거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은 홍보비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껏 청년 지원센터 이렇게 만드는데 아니 홍보비가 없으면은 이거 누가 알고 여기를 찾아가느냐? 그쵸. 당연한 네.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여기 대해서 권오경 복지정책과장은 일단은 비예산으로 홍보를 하겠다. 돈 안 들이고 일단은 최대한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 전광판에 띄우고요. 이거 누가 많이 보나요? 근데 평소에 근데 의외로? 은근 효과 있어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곳곳에 있는데 봐? 잘? 아니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렇게 딱 항상 신호가 걸리니까 청년들이 자가용을 많이 보나요? 그게 문제죠.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평소에 이렇게 잘 그리고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광판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있나라는 느낌보다는 물론 거기는 네. 이제 많이 볼 것 같아. 의료원 사거리 쪽, 의료원 사거리. 뭐 그나마 그런 쪽. 그나마 나머지는 네. 잘 모르겠어. 나머지는 저쪽 뭐 AK 사거리 그쪽에 그쪽도 하나 있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거리를 딱 정말 청년들이 많이 가냐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보다는 오히려 그 딱 터미널 사거리 더 위쪽에 올라와 있는 단기 아파트 있는 사거리 쪽을 더 많이 그래요. 다닐 것 같기는 한데 몰라. 그리고 또 전광판 본 게 행고동 수변공원 앞에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네요. 건데 네.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네. 기대가 안 되지만 일단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 기존 자원. 그리고 청년 관련 단체도 활용하겠다. 몇몇 단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대학과 같은 청년들이 많은 또 기관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소극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안 쓰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은 권오경 과장은 2회 추경 때 홍보비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돈 없다고 지금 시정부가 난리인데 이게 예산 반영이 쉬울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듭니다. 김학성 민주당 의원은 이제 권역을 더 넓혀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북부권의 뭐 상지대, 남부권의 흥업권 대학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앞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은숙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도 운영해보지도 않고 지금 일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병행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하나 제대로 정말 잘 운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어느 권역의 청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를 더 확인하신 다음에 2호점, 3호점, 4호점의 어떤 청년센터를 개설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장소 때문에 계속 청년센터를 유치를 못했던 거잖아요. 어차피 그 전까지는 되게 그 장소 때문에 안 되던 거였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번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데 갑자기 2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권하름 의원과 결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네네. 있어요. 근데 권하름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데 차은숙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죠? 네. 이분이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예전에 다 이런 말 했잖아요.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시의회 리뷰에서도 다뤘었죠. 당시에 원주시 정부는 무실동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으려고 이제 예산까지 다 편성해놨습니다. 근데 그때 몇몇 시의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맞아요. 그 네. 대표 주자 중 한 명이 바로 차은숙 민주당 의원입니다. 왜 굳이 무실동과 같은 핫플레이스에다가 청년 공간을 개소하냐. 이거 돈도 많이 드는데 여기에. 저희가 청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세대의 공감도 뭐 같이 형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한 것도 주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있는데 청년만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핫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주천안도 심각하고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그 핫플레이스를 꼭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 원시에서도 지금 구도심 살리기를 위해서 엄청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데 또 뭐 사실 또 청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지역 상생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지 접근성 하나 때문에 무실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죠. 이 그렇죠. 구도심 청년센터 위치에. 그러는 바람에 사실 이렇게 꼬인 거예요. 청년지원센터가 2년 동안 이 지지부진하고 난관을 겪은 게 이렇게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다 보니까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시정부가 못 참아가지고 지금 둘로 쪼개가지고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데. 화두를 열었죠. 근데 이제 와서 왜 이원화를 했죠?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시지 하나라도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혹시 구도심에 하나만 열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번에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문화재단 내에서도 그 아마 청년 관련된 그 어떤 사이트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공간을.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용하는 청년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지금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에 있는 네네. 문화의 거리 그 5층에 있었던 청년 마을을 말하는 것 같죠? 우리에겐 참 잊을 수 없는 공간인데 저희가 다 이제 그 청년 마을 네. 출시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제 어떤 청년 활동가 이제 양성하던 주요 거점 공간 중 하나였는데 물론 그것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처음 하셨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청년 마을이 있었던 것도 이번에 처음 아셨던 분이 그럼 2년 전에 구도심에다가 청년 공간을 만들자고 했냐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시고 심지어 그 2023년 9월 당시 회의록을 보면은 권하름 의원이 이미 청년 마을 사례까지 언급을 해요. 맞아요. 그때 네. 언급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권하름 의원 얘기할 때 못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그때도 분명히 그러니까 구도심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이게 청년들이 많이 오는 핫플레이스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되는 이유로서 권하름 의원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마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실동과 단계동 같은 곳에 지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차은숙 의원은 그때 정반대 의견을 어쨌든 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됐다는 거죠. 청년 마을 사례도 이번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자료 조사도 없이 그때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점. 이게 일단은 황당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번 꼽아볼까요? 차은숙 민주당 의원,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 안정민 민주당 의원 당시 다 부정적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회전을 했습니다. 무실동도 안 되고 막 반곡 관설동도 안 되고 막 단계동도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시정부가 모르겠다 이원화 하자 그냥 다 쪼개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 이게 막 서로 막 자기 지역구에 두고 싶어가지고 괜히 싸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정부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지. 시의원들 싸우니까 이거 짓지도 못하고 서로 자기 지역구에 하려고 핀피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의 하나씩. 그렇죠. 뭐 그런 느낌도 됐네. 네. 보니까. 근데 그랬던 맥락이 있는 건데 이제 와서 그 장본인 중 하나인 차은숙 의원이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자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신승희 복지국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 때문에 사실은 2023년도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에 합의를 못 봐서 여지껏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만약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장소에 한다라면은 의원님들 다 따라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장소가 일치했다라면 아마 벌써 조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거는 의원님도 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또 한 군데라면 또 아마 이게 합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번역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뭐 다양한 예, 이유인데 웬만하면은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의원한테 공세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 반문하면서 의원님들 다 따라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거 합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2년 동안의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그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혼 안 하고 만약에 다시 하나로 합쳐 하나만 한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합의할 수 있냐고. 또 똑같이 싸울 거 아니야. 2년 전 그쵸. 그동안 그래 왔듯이. 그거에 대한 뭐 확답도 없고 합의도 없으면서 무슨 이제 와서 다시 이혼한 거를 지적하고 있냐.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복지국장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권오경 복지정책과장도 설득해온 과정을 거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상임위에서 이제 가결되기 전에 상임위 그 의원님들을 제가 또 일일이 몇 번씩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 곳으로 했으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그 상임위의 그 모든 의원님들께서 두 곳을 인정해 주셨고 또 이제 그 잘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예결위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린 상태고요. 의원님들 별에 두 곳을 한번 열심히 잘 해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차은수 의원은 끝까지 본인 말을 우깁니다. 어찌되든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센터 운영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센터를 하나 추진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당 간의 어떤 그 결과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소에 대해서 하시는 게 사실은 그 합당하다라고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견과 생각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난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도 난리 저렇게 해도 난리. 진짜 뭐 이거는 시정부 입장에서 어쩌라는 건가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엎어. 원주시정이 계속 있어 그냥 나가지 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창욱 시정도 그랬고 원광수 시정도 그랬고 청년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고 네네. 지금도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정부는 계속해서 불씨를 지펴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엎었던 것이 지금 시의원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맞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게 3인방. 이제 와서 그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렇고 참 어이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의도였으면은 2023년에 시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이미 한 최소 1년 이상의 1년 반, 2년 가량의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렸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와서는 뭐 할 수 있다. 한 군데 운영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차은수 의원님. 그거 합의 안 시켜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네. 없는 거고. 그리고 2년 전에도 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거잖아요.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무실동 1위로 나왔고 단계동이 2위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바탕으로 했는데 근거 자료까지 있었는데 본인은 아무 근거 없이 뇌피셜로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구도심이 낫지 않을까? 청년마을이 있었다는 그 존재도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알았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생이라는 그러니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본인은 도대체 네. 어떤 청년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설득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여간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겨우겨우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예산안. 그래서 마침내 청년지원센터 조성되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이게 뭐 우여곡절 끝에. 진짜 조례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몇 그러니까요. 년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원창목 시정 때 이게 제정이 됐었으니까 그쵸? 2019년이었죠. 19년? 19년에 제정됐으니까 거의 6년 만에. 7년 만에. 이게 이렇게 네. 힘들 일입니까? 다른 데는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 뷰티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8월 30일에 진달래 홀에서 학생, 학원생, 미용 초보자가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을 경연하는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 예산 4,400만 원을 투입하는데 문제가 된 거는 이 행사가 다른 행사보다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맡은 운영하는 이 협회가 있는데 단체가 네네. 있는데 이 협회가 자부담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시 예산 대비. 그래서 보니까 이제 4,400만 원 중에 한 1,1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 행사들 보면은 보통 뭐 적어도 30% 맞아요. 아니면 50%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 행사는 유독 시 예산이 4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자부담을 20%밖에 안 받냐? 이게 일단은 문제가 된 거고요. 특히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이 자부담을 이 단체가 그냥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체 가능하게 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회 하면은 출전료들을 낼 거 아니에요. 뭐 네네. 학생이든 뭐 대회 단체든 그럼 그 걷어들인 수익금을 그냥 자부담 비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 협회 단체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자부담이냐? 그냥 수익금은 수익금이고 자부담은 자부담이지. 그게 어떻게 퉁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만 자부담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위생과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은숙 위생과장은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 뭐 경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잡아서 지출 가능하다.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난 감사실 모르겠었는데 이럴 때는 또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든 행사를 경연의 성격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수익금을 아닌가.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가 네. 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원들도 이제 뭐 감사실에서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더 그쵸. 세게 네. 질의하지는 못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자부담률이 역시 너무 낮고 그리고 8시간 행사인데 4,400만 원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대 설치 비용이 과도하다고 해요. 뭐 트러스트, 조명 같은 걸 이제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설치하면 그래도 한 1박 2일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뽕을 뽑으니까 그나마 네네. 괜찮다고 할 텐데 이거는 하루만 하는 대회란 말이에요. 8시간. 근데 이 하루 하려고 무대 설치를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보통 축제 때 이런 대형 구조물들을 또 많이 설치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어쨌든 경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격에 맞춰서 이 정도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치약 예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명도 우리가 뭐 20억 들여가지고 다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쵸. 근사하게 다 네. 마련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치약 예술관 같은 데서 하면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니까 무대 설치 비용이 크게 줄어들 텐데 왜 굳이 진달래 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냐? 이게 좀 이상하다. 김혁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또 장소도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치약 예술관은 예약이 꽉 차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달래 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대목이죠. 네.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윤선 의원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미용협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강원도 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는 자부담 비율이 50%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뷰티 페스티벌을 이번에 하는데 왜 이것은 20%냐?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권아름 민주당 의원 역시 거들었는데요. 원주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기엔 아직 이 대회가 검증된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미용인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활성화한 대회가 돼야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정말 미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하면은 뭐 자부담 20%까지 낮춰서 기꺼이 시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협회인들만을 위한 약간 대회 같은 느낌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이게 협회에서 온전히 자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걷어가지고 참가자들한테 걷어서 지금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모양새 자체도 이걸 가지고 시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최민혁 민주당 의원 역시도 자부담비를 재검토하고 장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선정해 볼 것을 숙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달래홀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의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체로 얘기했음에도 통과시켜줬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꽤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낸 것 치고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고 그냥 막 삭감은 안 해요. 보통 여야 네. 가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개수 조정이 되기 마련인데 의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게 협회 관련한 얘기들도 있고 우리가 네. 좀 눈여겨봐야 할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뷰티 아니, 페스티벌 8월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시민들이 다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뭐 그렇죠. 대회겠죠? 그렇겠죠. 네.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뭐 출입을 뭐 제한하겠습니까? 네. 협회 회원들만 뭐 가서 뭐, 네. 올 수 있는 건 뭐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나? 네. 우리가 직접 머리도 한번 체험해보고 네일도 체험해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 시민 체육 대회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01년에 중단됐대요. 국인 씨도 기억이 없죠 이거는. 아 저는 2002년에 원주 왔기 때문에 정명하게. 네. 딱 21세기가 시작할 무렵에 이제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제가 원주 사는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죠. 대회입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원주시 읍면동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체육 한마당을 벌이는 거죠. 운동회 아. 한마당을 벌이는 건데. 이건 진짜 뭐 시민대상 연체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연체죠, 연체. 네. 근데 24년 만에 지금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그래서 예산 2억 8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시민들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뭐 화합이나 연대감, 결속력도 좀 높여야 하지 않겠냐.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유대를 다지기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 댄싱 카니발로 좀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체육 대회까지 굳이 또 만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체육도 신경 써야지. 아하. 문화, 예술, 체육까지 가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체부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다- 다른 분야이기도 다 하기 가야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제 부활한 체육대회를 두고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위화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읍면 동간 인구 차이가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명대인데 그렇죠. 네. 뭐 저쪽 이제 읍면 단위로 가면은 2,000명밖에 안 되는 이제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읍면동 체육대를 하면은 이게 인구수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선수 모으는 것부터가 이게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도심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선수 선발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 체육대회도 경로 잔치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 원주 시민이 모이는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단구동과 경쟁하고자 해당 동의 자생단체 리더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단적으로 말해서 중앙동 맞아요. 이거 고령화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인데 제가 사는 일산동도 일산동도 마찬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네. 우보 삼성의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아파트에 몇 안 되는 아이인 우리 그러니까요. 이기 때문에 이게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반면에 뭐 지정면, 혁신도시 이런 데는 뭐 젊은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수월할 텐데 이런 점이 일단 하나가 우려되는 거고 그리고 시기가 11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 지방선거 얼마 앞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선거 운동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는 이게 정치인들 다 몰려드는 거죠 여기로.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자생 단체들 중심에 또 구성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밭이 그냥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풀뿌리 그냥 다시 되는 거고 전당대회 되는 거야 네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 2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이 들어와서 기류가 좀 바뀌어요. 한태수 체육과장이 나름 이제 절충안을 좀 내놓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을 하면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러면은 크게 쪼개서 4개 권역으로만 나누겠다. 뭐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면 좀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아주 빡센 이런 운동이 아니라 막 축구, 뭐 농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명랑 운동회처럼 어르신들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화성시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세종시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를 살펴봐서 그 아이디어를 원주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상임위가 다 원안 의결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유일하게 문도위에서만 이 원주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이제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두고 좀 치열한 논의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해 시간대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할지 말지를 가지고. 그래서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결위가 9명이죠. 원안 의결이 4명, 삭감 의결이 4명, 기권 1명으로 동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안 의결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삭감이 과반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원주시민체육대 예산 예결위에서 극적 부활 원안 의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답니다. 11월에. 결국 4개 권역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래서 24년 만에 부활한 원주시민체육대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여기 가면은 출마자들 다 볼 수 있겠다. 내는 미리 가봐야겠다. 이거 한번 가봐야겠는데 욕심이 나는데.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원주시민체육대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이런 예산은 참 2억 8천만 원에 어디서 그러니까요. 그냥 금방금방 네. 나오네. 다른 거는 뭐 100만 원 없어서 100만 원도 삭감하고 막 이런 판인데 웃깁니다. 아니 그리고 명량운동의 성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 8천을 다 2억 이 정도로 써야 된다는 게 의리의리하게 해야지 그래도 영색이 24년 만에 부활했는데 그런 거 알까요?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번 추경안에서는 또 꽃 관련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국화 전시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추진 근거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이제 본 예산 심의 때는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소관 부서에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이번에 근데 농업기술과가 좀 벼르고 나왔는지 축제 내용을 바꿔서 올렸어요. 아 그래도 포기할 수는 포기할 수 없다. 1억 4,500만 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내용을 바꿨냐면은 이름이 국화 전시회인데 국화에 한정하지 않겠다. 가을 꽃을 우리가 다 전시하겠다. 가을꽃 축제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홍 맨드라미, 구절초, 메리골드, 프리지아 등을 전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지역성을 좀 살리면서 그렇죠. 지역 네. 농가의 소득도 증진시키고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역에 아니 뭐 국화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거 맞춰서 뭐하러 굳이 국화 전시하냐 했는데 그럼 다양한 화훼 농가들을 고려해서 꽃을 하겠다.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죠. 그쵸. 네.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증진에도 기여하겠다. 확실하게 이제 추진 근거 취지를 좀 밝혀 놓은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정성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는지 의원들은 대체로 좋게 좀 넘어가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은숙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꽃 축제, 박람회 등을 좀 개최를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뭐 상임위는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또 예결이 넘어와서는 또 반면에 이제 김혁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조경 전문가 아닙니까? 조경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예산이 좀 과도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돈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런 디테일한 지점을 짚기도 했었고요. 특히 공간적 부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포토존이 아니라 좀 인위적인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찍게 해야지 뭐 이렇게 뭐 판넬 세워두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대놓고 여기 사진 찍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전형적인. 제가 작년에 이 축제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로 포토전을 위한 전시, 그러니까 그래요? 이 축제였어요. 그런 인위적인 장치들이 네. 많았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모든 곳곳이 다 그냥 조형물 천지야? 이건 처음 그 강원가명에서 했잖아요. 강원가명을 들어가면서부터 인위적이고 그래요? 선화당 앞도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어. 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강원가명이라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이걸 배치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잖아. 네. 그렇게 되면 조화롭지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나쁘게 그래요?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축제에 가서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뭐 산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꽃 축제, 꽃 전시회를 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를 남겨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공적으로 돼 있는 게 그래? 근데 이 감도는 잘 모르겠어.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공적인 조형물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김혁성 의원이 말하는 것과 이 농업기술과가 말하는 게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네. 어쨌든 뭐 과도하게 하지 말라. 네, 뭐 네. 이번 예산 명목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보였나 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국희 씨가 봤을 때는 대놓고 그냥 포토존 펼친 것도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딱 찍게 됐었거든요. 네. 여기 찍으십시오 할 때. 맞아요. 뭐 사람들 줄 서서 이렇게 찍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땐 딱 그 포토존에 어. 알맞게 포토존 앞에 가서 사진을 딱
분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취지대로는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꼭 가봐야겠다. 네. 작년에 그렇게 길게 하는데도 못 가봐가지고 만두 축제는 가고 여긴 못 가봤는데 올해는 저도 직접 가서 얼마나 좀 사진 한 장 좀 바뀔지. 남기고 네. 오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포토존 과연 어떻게 형성돼 있을지. 그리고 행사장에 전시한 화분을 재활용하자. 뭐 주요 관광지나 청사 복지 시설에 전시해 놓자라는 제안을 김혁성 의원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원안 의결이 돼서 올해 국화 전시회, 가을꽃 전시회죠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20여일 정도 이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한번 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그대로 국가 전시회로 가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죠. 모르죠. 저는 뭐 바꿀 수도 있고 일단 예산은 국화 전시회로 통과됐는데 뭐 그 이후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바꾸겠죠.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꽃 관련 예산은 이제 원주천 일대의 계절 꽃밭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게 저희 집하고도 가까운데 이제 반곡동 아이파크 부근의 이제 원주천부터 봉산동 새벽시장 구역까지 원주천 그 걷는 구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바닥면에 1,300평이라고 해요. 그 1,300평에 계절 꽃밭을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꽃을 이제 심을 때 뭐 시민 단체라든지 뭐 공공기관들이 좀 참여해서 시민 참여형 뭐 꽃밭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전에 여름꽃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꽃을 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봄과 여름에 꽃을 볼 수 있는 길로 만들겠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때가 가장 이제 네네. 만발할 때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의문을 가진 게 이제 원주천이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범람 위기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막 차 빼라고 날렸잖아요. 네네. 새벽 시장에 주차하신 분들 차 빼십시오. 이거 문자 보내고 경찰관이 막 가가지고 다 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노력들이 알려지고 막 그랬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기 때 범람 우려가 있는데 3억 원을 들여서 이 꽃밭을 조성하는 게 적절하냐? 이거 비 와가지고 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성 자칫 잘못하면은 올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리고 단계청 같은 경우도 기껏 복개공사에서 생태 하천 만들어 놨더니 그 비 왔을 때 싹 쓸려가 버려가지고 맞아. 아예 출입 통제되고 그래서 그 이제 정비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콘크리트 복원을 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잖아. 이거는 행감감이 아니라 국정감사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비용 추가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 전철을 밟을까 우려가 된다. 홍기상 의원이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은한 환경국장은 우리 원주천 댐을 이번에 만들지 않았냐. 상황이 다르다. 그때하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범람 안 한다. 이때를 위해 준비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지금 원주천 걷는 공간의 그 바닥 베이스보다 좀 높게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성토를 해서 꽃을 심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 범람한다고 해서 이게 막 휩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직 생활하면서 새벽 시장 맞은편 쪽으로 범람한 적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내 기억에 없다 그런 일을. 설마 이번에 최초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내 공직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국장 달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I've never seen 그게 바로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여기 계획에도 우기 이후에 정비를 해서 가을에 파종한다 했잖아요. 범람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연이 정비를 해주는 거라고 자연 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환경국의 계획이다. 네. 3억을 들여서 기반 작업에만 1억을 쓰는데 다시 한번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반 썼는데. 아니 네. 그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또 날이 좋아져가지고 그 원주천 쪽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조명섭 씨 그 가수? 네 팬클럽 분들이 민트색. 백일홍 뭐 식재 그런 걸 하세요? 요런 걸 이제 한다고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지역사회 네. 좀 봉사활동 차원으로 또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요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럴 싶기도 수도 있을 것 하네요. 같아요. 자생단체들과 좀 협력을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죠. 팬클럽이 들어갈 수 네네. 있고. 우리 홍보대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현수막이 있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좀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은한 국장도 그렇고 이게 공원녹지과였나 이거 과가 아무튼 공원녹지과장도 해야 된다. 이거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홍기상 의원도 과장님, 국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점점점 하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업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아마 행감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까 네네. 홍기상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은숙 민주당 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1,300평의 꽃밭을 조성하는데 3억을 쓰는 거는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 고민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용수골 양귀비 축제장 거기 꽃 엄청 넓잖아요. 맞아요. 13,000평 정도라고요. 근데 여기 작업 비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면적 대비 비용으로 봤을 때 원주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건데 하여간 이런 우려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결위 모두 원안 의결했습니다. 실컷 걱정만 많이 하시고 다 통과시켜줬다. 한 푼도 안 깎았다. 유독 더 안 깎는 것 같아요.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예민합니다. 이거 예산 깎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가. 네, 이런 것도 그냥 다 이제 통과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이 꽃길 자체가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그렇죠.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하거든요. 네. 우리 이거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예산 누가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땡땡땡 의원이 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다 통과시켰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체.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소송 지원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네네. 우리가 조례안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항목이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 항목이 나오니까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 항목과 관련이 있는 질의는 아니긴 한데 그냥 소송이니까 연관을 지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원주 MBC를 상대로 연전 연패하고 있는 원광수 시정을 환기한 건데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면 그 손실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치행정과장에게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과 그렇게 관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김혁성 의원 스타일이 약간 이렇잖아요. 이렇게 딱 그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거를 짚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거의 본인의 5분 자유 발언을 여기서 한다고 봐야 돼요. 과장이나 국장한테 그렇게 관련 있는 질의가 아닌데 그냥 들으세요 하고 그냥 계속 질의를 하는 느낌이 네네. 있는 건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원광수 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문 변호사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로펌까지 사가면서 맞아요. 네. 그것도 시민 세금으로 사가지고 무리하게 소송을 출시했다가 지금 다 패소해가지고 패소 비용까지 다 물어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질의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주목할 거는 신동익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좀 재밌더라고요. 원광수 시정이 고문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좀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고문 변호사라든가 충분히 논의하실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 안 하고서 저는 진행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쪽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 한마디로 협의 없이 그냥 했다. 그럼 좀 윗선에서 좀 알아서 했다는 느낌을 받아들여지죠. 이 얘기는. 어쩌면 약간 그 한탄스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담겨 있던 게 아닐까. 이 협의나 이런 건 사실은 있지 않았다.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럴 거면 고문 변호사 뭐하러 뒀냐 협의도 안 할 그쵸. 거면은 그러니까 괜히 이제 돈 써가지고 이제 서울 로펌 사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뭐하러 했냐 어차피 질 거. 그것도 자기 사비로 했으면 몰라. 그러니까 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걸 했죠. 거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네네. 비용을 지금 낭비한 꼴입니다. 그래서 김혁성 의원은 이런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원주시가 판단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소송하니까 이번에 연관돼서 또 비슷한 결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또 재판 중인 거 바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반대한 시민 24명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원주시 정부가. 그쵸. 그래서 한창 지금 1심 재판이 이어지는 중인데 최미옥 민주당 의원이 이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드라마 보면은 광주 극장이 나옵니다. 광주 맞아요. 극장에서 네. 촬영했어요. 제가 지난번 고향사랑 기부제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이 광주 극장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우리 아카데미 극장이 떠올랐다. 우리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촬영을 했을 수도 있는 그쵸. 거죠. 이거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그냥 알려지는 거지. 알려지면서 당연히 팬들이 보존해야 오보러 올 한다. 거고 아주 관광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네. 철거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참 안타까웠다. 최미호 의원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24명에 대한 소송을 취할 의사가 없는지를 시정부에 물었는데요. 강지원 행정국장, 우리 원광수 시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네네. 강지원 행정국장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옛것을, 우리의 자산, 문화적 자산, 우리 원주시의 자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거를 우리가 공권력 발동해서 마찰이 있었고 많은
내적 외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담하고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중에 있는 이 피고들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우리 원주 시민입니다. 취하하실 생각 아직 없으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안 하시면 이 판단은 누가 하나요? 시장님이 하시나요? 이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단 주무하고 있는 그 부서가 좀 다른 국소관의 부서에서 지금 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한 일이 뭐 다시는 발생이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근데 이 답변이 너무 웃기더라고. 자기가 얘기를 못하면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뭐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 나는 뭐 모른다. 내가 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웃긴 일이죠. 강지원 국장이 거의 이것을 진두지휘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아카데미 극장 네.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거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아니 또 공감은 왜 해? 아니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의견 표명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발언도 안 해놓고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데 공감한다. 무슨 영혼 없는 공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감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더 괘씸한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때렸어. 때려놓고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막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본인이 때려놓고서 갑자기 한 발 뒤로 딱 물러나더니 이게 마치 본인들과 상관없는 일처럼 제3자야 뭐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하여간 이렇게까지 이제 무책임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 예산이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매년 시도하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삭감되고 작년에도 삭감됐는데 올해도 통과시켜달라고 올렸습니다. 진짜 끈질깁니다 이거. 마치 원주농협 주차장 부재 생각나게 하는 대목인데 논란이 많은 예산입니다. 일단은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을 하는 그 취지, 의도 자체가 수상하다. 네네. 왜냐하면은 원광수 시장을 선거 때 도운 측근 인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측근 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을 받고 제자를 폭행해 징계 위기에 놓여서 사직을 한 체육 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혹을 네.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측근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팀이 만들어지면은 자기가 거기 감독으로 앉으려고. 내정하는. 네. 어떻게 보면 씨가 보훈 인사로 내정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을 제안했다. 그래서 씨도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 장애인 태권도 팀도 다뤄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었고 실제로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도 부정적인 뜻을 피력한 맞아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재작년 2년 연속 이 창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부는 또 올린 거예요. 3억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손준기 민주당 의원은 어김없이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원주는 춘천에 비해서 장애인 태권도 선수 수급이 어렵고 또 비장애인 태권도 선수풀이 많다. 우리 평원중이 또 태권도부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 태권도 선수풀이 많은데 굳이 장애인 팀 먼저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비장애인 장애인 팀 동반 추진을 하든가 비장애인 팀 먼저 추진을 하고 하든가 굳이 장애인 팀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원주의 좋은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원주에 아주 없는 자원을 굳이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 또 춘천이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의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 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치아라든지 배드민턴.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업팀 창단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굳이 지금 원주에서 선수 구하기도 어려운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비장애인 팀 선수 수급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유명하잖아, 네. 원주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창단 뭐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은 비장애인 태권도 팀을 먼저 창단하든지 이걸 순서로 봐도 이 태권도 종목만 봐도 이상하고 장애인 체육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굳이 장애인 태권도만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감독 내정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측근 보훈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좀 이렇게 핀포인트로. 끼워 맞춰가지고 취지를 좀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체육과정이 바뀌었죠, 그새? 네네. 이제 김명래 체육과정에서 지금 한태수 체육과장으로 바뀌었는데 한태수 체육과장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를 구성하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했으니까 감독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다 뽑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 예산을 안 막았습니다. 그냥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켜줬어요. 손준기 의원이 이번에는 그냥 내가 뭐 우려는 있지만 반대는 안 하겠다. 네네. 이러면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왜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반대하는 논리를 보더라도 이건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사안인 뭐가 건데. 우려가 불식된 건지도 네. 모르겠고 뭐가 이게 명분이 더 바로 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맞아요. 근데 아니면 이거를 왜냐면은 통과시켜준 거는 의아하다. 그 질의를 계속 손준규 의원이 하는데 답변은 아무튼 믿어주십시오. 약간 이런 김명래 스탠스예요. 과장 때랑 똑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네. 예산은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런 지점은 의아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1회 추경안 1조 8,501억 9,400만 원은 아무런 삭감 없이 전액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장단되네요 이제. 상임위 예결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무슨 수상한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놓고서 아무런 삭감도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은 우리가 또 유심히 또 살펴봐서 책임을 물어야 할 네네.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슈였어요. 주목할 조례. 주목할 조례 첫 번째, 먼저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가 지금 2년 넘게 활동 중입니다. 네네. 여기 위원장이 권아름 의원이에요.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서 그 성과물이자 결과물을 이번 조례로 내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요. 한마디로 배리어 프리한 원주를 만들자. 거기에 기여하겠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또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적시를 했습니다. 또 5년마다 무장애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조사, 연구, 세미나, 인식 개선 및 홍보, 법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무장애 도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도록 규정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다 시장에게 위임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시장 직속이 될지 부시장 직속이 될지 아니면 뭐 담당 국장 직속이 될지 아니면 뭐 민간위원 직속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안해 명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네. 뭐 구성에 대해서 다 이름을 해버려가지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설문조사, 시민 토론회도 개최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관계기관과 단체 간의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네. 어쨌든 배리어 프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니까 원주 정도 되는 도시라면은 모름지기 이런 조례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왕 만들 거면은 잘 만들면 좋을 텐데.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2년 동안 활동한 어떻게 보면 성과물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선례로 이제 넣은 게 수원시 조례예요.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시
권아름 의원이 발의한 조례 안에 있는 겁니다. 입법 맞아요. 선례로 네네. 수원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수원시 조례와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커요. 아쉬움이 많아요.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장의 책무만 하더라도 원주시는 호도 없어. 그냥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수원시 조례를 보면은 5가지의 호를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제5조 1호 시장의 책무 제5조 1호를 보면은 공공시설의 무장의 시설 확충,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 밖에 시장이 무장의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 공사에 무장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네, 했고요. 하여야 한다. 네, 네. 그리고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장이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한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의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좀 시장의 책무를 자세히 넣어놨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끔. 네. 근데 원주시 지금 권아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너무 좀 느슨하다. 좀 헐겁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성이나 아니면 또 강제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좋게 말씀해 주셨네. 그래서 기왕 입법 선례를 수원시로 넣었으면 좋은 조례 있으면 100개 올 거면 다 100개 오는 게 좋았을 그쵸. 텐데 왜 요거는 네. 다 남겨놓고 다 덜어내고 오시는지, 왜 이렇게 슬림하게 미니멀리즘하게 조례를 만드시는지 난 좀 아쉽다. 이거. 그러니까 이 두 조례의 차이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수원은 조금 더 이 행정의 운영 단계에서 제약을 걸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게끔 유도한 조례라고 한다면은 우리 원주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실행 밑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조만 잡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강제성까지 포함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베리어 프리의 특성상 우리가 선언만 한다고 안 지키기가 너무 쉬운 조례잖아요. 그럼요. 시정부가 굳이 돈 들여서 안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잖아요. 베리어 프리라는 게 보통은 우리 현실 인식상.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오히려 이런 조례일수록 강제성을 담은 규정이 필요한 건데 이 조례조차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면은 이게 과연 지켜지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권아름 의원이 어쨌든 그동안 무장의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특별위원회도 이끌어왔었고 그 정말 활동을 바탕으로 좀 만든 조례인데 그 결과물 치고는 좀 부실한 것 같아서 그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권아름 의원도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싶었겠죠.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전문성도 있고 역량과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모종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덜어낼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결과물만 보고 또 논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나중에라도 좀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만들어진데 일단 의의를 좀 둬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건데 한편 이번 시의회에서는 좀 베리어 프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좀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방금 말씀드린 권아름 의원 포함해서 나윤선 국민의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권아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시정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어 통역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춘천에 뒤쳐져. 그러니까요. 항상 라이벌 도시로 꼽으면서도 이런 거는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길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 행사도 마찬가지다. 수어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요새는 뭐 집회를 하더라도 수어 통역 다 기본으로 맞아요. 우리가 배려 네. 프리하게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원주시 행사에는 좀 미비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지원 센터도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센터 역시도 좀 배려 프리를 좀 고려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나 시정 방송에 꼭 수어 뭐 통역이 안 되더라도 그런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그것도 같고. 이제 배리어 프리 자막이 어차피 필요할 거거든요. 네네. 그냥 단순한 자막만 달아서는 또 안 되니까 맞아요. 어차피 예산은 필요할 겁니다. 그 전문가의 또 도움을 받으려면. 그리고 나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또 학습관 있잖아요. 학습관에 여러 가지 우리 또 문화, 뭐 예술, 뭐 좋은 강의 프로그램들이 그쵸. 많은데 네. 생활 어쨌든 우리 역량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어 통역 강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본인이 수어 통역에 관심이 많은데 원주에서 이거 배울 만한 곳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온다. 근데 학습관 이걸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공공에서. 그래서 박경아 평생교육원장이 너무 좋은 의견이라면서 당장 특별 강좌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보겠다. 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주민자치센터나 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런 관련된 뭐 방과 교실이나 주민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공공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역들은 이런 수요 통역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강좌들이 또 많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이 먼저 하는 게 좋죠. 맞아요. 사실 민간에서는 더더욱 만들어지기가 힘들죠. 그 그쵸. 원주 정도의 네. 시장 규모에서는 공공이 먼저 앞장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조례. 손준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끝났죠. 작년을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참 용두 3위로 마무리가 됐다고 저희가 아쉬워했었는데 3+2 최우수까지 갔다가 마지막은 미흡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 관치 행정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 건데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는 원주시가 이어받아서 해야 합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전제 자체가 이게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 지자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다. 그걸 전제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사업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건데 이 조례는 그걸 위해서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보통 이런 거는 원주시장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야당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해라 이렇게 네네. 조례를 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화도시 사후관리 조례가 지금 전국 최초로 발의가 돼서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차 법정도시 사업 이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잖아요. 뭐 한 8곳 되나요? 7곳, 7곳, 8곳 되잖아요. 그 중에서 원주시가 지금 최초로 발의를 했다. 손준기 의원이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했다. 근데 이번에 문화도시위원회 보더라도 김지연 의원이 약간 어시스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 최초 조례죠 아마 손준기 의원. 이 조례 오랜만에 또 이 예. 서포터 영혼의 원딜의 듀오가 네.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는데 약간 전국 최초로 손준기 의원이 이제 발의한 조례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입니다. 손준기 의원은 그 앞서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도 발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시가 자체 재원으로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시재생, 문화도시 사후관리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요, 원주시가 이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강제 조항으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특례를 넣어가지고 1년 이내 수립하도록 했어요. 이 조례가 시행된지 반드시 1년 안에 해야 한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더 넘어가 버리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냥 원가 수행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지 뭐 선거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이제 강제. 근데 이렇게 이거 특례를 너도 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무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또 시설 확충과 기술 인력 창업 지원 사업, 또 거점 시설 정비와 운영 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뭐 문화도시가 하던 사업을 맞아요. 다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평가단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 평가단에는 문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이 들어가는데 아마 뭐 문화교육국장이 아마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시의원 전문 문화예술인이 들어가도록 지금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조례만 만들어 놓고 뭐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니터링을 안 하면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도 평가단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평가를 해라. 그것도 국장급이 들어가서 시의원이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또 내외부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뭐 도시재생에 이어서 문화도시도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한 의의는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역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진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나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특히나 이제 야당 의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조례는. 근데 이 사후관리 조례, 문화도시 사후관리 조례도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될 공산이 지금 커 보인다. 일단은 보통 조례를 보면 이제 비용 추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례 안에는 비용 추계가 없습니다.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후관리야말로 가장 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그게 바로 시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그 돈이야말로 그거를 비용 추계를 안 하면은 사실은
이 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준기 의원의 이 의지를 떠나서 시정부가 진짜 의지를 갖고 하게 하려면은 비용 추계까지 사실은 들어가 줘야 하는 건데 아마 집행부에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비용 추계가 못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왜 같이 계산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좀 남겨놓는 게 평가단을 어땠을지. 불릴 수 있을 정도에.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예산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주시정부가 올해 문화도시 자체 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했냐. 단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 30억 원에 달하던 사업인데 1억 5천만 원. 이걸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정말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거? 그게 너무 황당했던 게 이 관련돼서 질의가 오가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정부의 답변이 우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편성했어요. 연속 우리가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당당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 1억 5천만 원을 보고 대단합니다. 아니 최소한으로 10%라도 맞추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뭐 진짜 뭐 15억 편성한 줄 알았어. 근데 1억 5천만 원만으로도 당당하다. 그 세계에서 뭐 하냐?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5천만 원, 토크 콘서트로 5천만 원, 문화도시 거점 공간 기획으로 5천만 원. 이것도 사실 문화도시 취지에 얼마나 맞는 사업인지 좀 맞아요. 의문이 네. 달려요. 내실이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이 예산 항목만 보더라도. 자, 이런 가운데 한편 지금 문화도시 5년 동안 했잖아요. 그 국도비 집행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받아가지고. 한 거의 한 150억 원에 육박할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5년 동안 30억씩 받았다고 맞아요. 하면은. 그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지 보니까 4억 7천만 원이 남았다고 그래요. 기껏 국도비를 다 지원받아 놓고도 4억 7천만 원을 못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 없어가지고 아끼고 정말 살뜰히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 세금 한 푼 정말 아껴가면서 쓰겠다,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는 원광수 시정이 4억 7천만 원을 남겨서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국도비를.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다 안 쓰면 페널티 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네. 문화도시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박혜순 문화예술과장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외에 감사 버려가지고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원주 문화재단으로 이 업무 이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운영 주체를 바꿔가지고 문화도시. 그러면서 단절이 좀 발생을 했다. 그때 예산을 못 쓴 게 많아가지고 4억 7천만 원이 남아버리고 말았다. 그 핑계를 대는데 아니 그거 뭐 외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시정부가 괜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경찰에서 줄줄이 다 무혐의 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인 감사를 벌여가지고 괜히 운영 주체를 잘하고 있던 민관협력기관을 관내 통제가 강한 원주문화재단으로 이 문화도시 사업을 바꾸는 바람에 본인들이 자초해가지고 이 업무에 공백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4억 7천만 원을 지금 못 쓰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무슨 남이 업무 공백 만들었어 이거? 아니 이게 외부 요인이야? 뭐 자연재해야?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서는 뭐 무책임하게 이렇게 유체이탈 허벌을 쓰고 있냐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때 미흠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가의 보도야 이게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미흡 나온 건 뭐 그렇다 쳐. 그럼 작년에 미흡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문화도시 자체를 제대로 하질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그쪽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조차도 자기들이 자초한 건데 말이에요.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준기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문화도시를 원주문화재단이라는 관의 입김이 강한 곳으로 바꾸면서 관 주도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시민 주도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문화도시 원주. 그런데 시정부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이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방만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시민 주도에 매몰된 것 같으니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맛대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원주문화재단을 바꾸는 바람에 관치 행정이 돼가지고 다 망가져버린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의 취지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바람에 그 입맛대로 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 거죠. 나타난 건데 네. 그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죠. 하여간 원광수 시정이 나락으로 보낸 문화사업, 문화정책을 지금 입법부가 멱살을 잡고 지금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좀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미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e스포츠 괄호치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원주의 e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요. 저변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네. 강제는 아닙니다. 맞아요. 할 할 수 수 있다. 있도록. 네. 네, 그리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요. 홍보 및 마케팅,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교류 및 협력, 그리고 시설 설치와 운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게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모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원주에도 만들었다라고 네네.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예전 방송 몇 달 전 방송에서 롤드컵을 좀 원주에서도 개최해보면 어떻겠냐, 결승. 강원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어쨌든 그 취지에 좀 부합할 만한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점, 이 점은 일단 반가워요. 나 이게 바로 눈에 띄더라고. 근데 e스포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롤드컵 결승 유치할 수 할 수 있는 있으니까. 건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은 그런 기대가 안 된다.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드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랑 똑같아. 입법 선례로 본인들이 인용한 게, 이 최미혁 의원 안에 인용한 게 서울시 강동구 사례거든요. 강동구 조례를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열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선수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조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열거를 해놨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디테일하게 규정했는데 원주시 조례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냥 선언적 내용이에요. 그냥 제목이 다야. 냉무야 냉무. 그냥 냉무 조례야. 그냥 제목이 다한 조례야. 그냥 이런 조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도의 의미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차라리 경기장, e스포츠 전용 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든지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을, 아니면 이런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e스포츠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팀을 유치하거나 그런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관련 학과, 우리 뭐 미래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네. 대학들도 다 있는데 맞아요. 대학들이 다 지금 미래 산업 뭐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e스포츠 학과 만들어가지고 뛰어들자 하면은 그럼요. 참여할 대학들 네. 없겠습니까? 라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산업의 그 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돋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말했잖아. 그리고 네. 그때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얼마나 맞아요. 좋았어. 근데 다 네. 빠졌단 말이야. 알맹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주목할 조를 꼽긴 했지만 좋은 사례로 꼽은 건 아니다. 그쵸. 이렇게 네.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왕 만들 거 좀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반면 교사 차원에서 꼽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요것도 일부 개정, 전부 개정해야 된다. 그럼요. 이래갖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페이커가 원주시청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원주시청 e스포츠 실업팀 창단까지 가야 한다. 그럼요. 페이커 영입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조례 뜯어 고쳐야 한다. 그리고 롤드컵 결승전 유치까지 가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 롤드컵이 뭡니까? 이 LCK 결승전도 그러니까. 유치를 못해요. 이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제발 조례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여기까지 주목할 조례 살펴봤고요. 주목할 발언. 주목할 발언 첫 번째. 먼저 권아름 민주당 의원의 무장의 도시 원주로 나아가자.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을 넘어 장애인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원주를 다시 바라보자는 제안과 함께 무장의 도시 원주를 향한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무장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 환경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무장의 인프라 전수조사와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등 실행 가능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를 권아름 의원 대표 발의했었잖아요. 네네.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역시 무장의 도시 원주를 강조했습니다. 배리어 프리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를 확대하자.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무장의 인프라 전수 조사,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뒷받침할 것을 또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입이 지금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네요. 지금 발음이 좀 꼬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약간 좀 이 저격전이 있었습니다. 공방이 있었어요. 맞아요. 무장의 도시 관련해서 지난 4월 3일에 태장 공연장에서 시의회 무장의 도시 계획 추진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무장의 도시 원주 조성 포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럼을 두고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은 당시 포럼에 시의회 사무국 직원 53명 중 26명이 참석을 했는데 교육 목적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낮은 운전직, 시설관리직, 사내복지 업무 담당자 등도 포함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공무원들 동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포럼 잘 되게 하려고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한 거 아니냐. 이 시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심영미 의원이 이제 저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의회 내부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왜 굳이 태장 공연장까지 멀리 가서 했냐. 괜히 그래서 출장까지 써가면서 간 사람도 있다. 공무원 중에는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왜 멀리서 해가지고 이게 명분과 실효성도 없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동원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대거 동원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직무 연계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본회의 이제 개회를 하면서 첫 번째 심지어 5분 발언으로 이게 화두를 열었어요. 이걸로. 하고 이걸 지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 다음에 권하름 의원이 5분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박 내용을 본인의 5분 자유 발언 원고에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권하름 의원은 장애인식 개선은 직렬 직무와 관계없이 의회 직원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자체는 선택이었다. 차별율이 높았던 거는 그만큼 장애인식 개선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의회가 아닌 태장 공연장을 선택한 것도 장애 당사자를 배려한 거다. 아니 의회까지 오세요 이렇게 한 건 너무 의원 중심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 바깥에서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태장 공연장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했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장애 인식 개선 그리고 그 배리어 프리와 연관이 없는 직무직렬이 있을까 싶어요. 없죠. 아무리 이제 운전직이든 시설관리직이든 사내복지든 다 배리어 프리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가를 수가 있을까? 뭐 하드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우리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이런 강제 동원에 대한 뭐 압력이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면은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 네네. 굳이 심영미 의원이 뭐 실질적 연관성이 낮은 직무직렬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랄까 이런 무장의 도시 조성 포럼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문제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게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인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 주제는 요 과에서만 해야 돼 아니면 이 직렬 직무만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오히려 네. 모두가 다 듣는 게 좋은 거죠. 시간만 맞으면. 맞아요. 근데 뭐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참석을 했다 이런 점을 지적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직렬 직무를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것은 좀 곤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근데 뭐 그거와 별개로 행사 자체는 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 원주투데이가 4월 4일자 신문에서 꼬집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의 기대가 컸던 자리다. 하지만 포럼 후에는 또 똑같은 얘기.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볼멘 소리가 제기됐다. 포럼을 주최한 무장의 도시 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의원들마저 행사 시작 후 하나둘 자리를 떠 의회 생색내기에 장애인들이 동원됐을 뿐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장애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제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의원들도 이렇게 떠날 정도면 공무원들 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의원들은 정작 이렇게 떠나면은 이거 강제 동원에 대한 얘기가 솔직히 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야말로 사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장애 인식 개선, 배리어 프리를 위한 도시 조성에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이게 특별위원회 결과성의 포럼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남아야지. 다른 시의원들은 뭐 자리 이탈할 수 있다고 쳐도 이날 날짜 안 빼놓고 뭐 했어? 그러니까요. 다 어디 갔어? 네. 뭐 하러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배리어 프리 원주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의회가 아닌가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문제 제기한 지점들도 보완해서
배리어 프리한 또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네네. 기반을 계속 또 시의회가 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뭐 저희가 또 추가로 소개를 하면은 최미옥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배리어 프리한 열린 관광지가 원주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관광 도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 원주 MBC도 보도를 계속 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원주에도 이 열린 관광지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명색이 이제 관광 도시로 100만 관광 도시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두 축제도 그렇고 만두 축제도 솔직히 이제 배리어 프리에선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무장의 도시를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치악산 케이블카 같은 거 놓을 때만 맨날 뭐 교통약자, 이동약자 이런 얘기하고 정작 무장의 이 산책로라든지 무장의 관광지 조성하는 데는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선택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치악산 케이블카를 할 때 이동약자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왔으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라도 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하지도 거지. 않으면서 치악산 케이블카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건 그것 역시도 동원하는 거죠. 그쵸. 교통약자, 네. 이동약자를 자기들 취지에 끌어다 쓰는 거죠. 수단화하는 아전 거죠. 인수격인 네. 거죠. 네, 그런 점을 살펴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발언이었고요. 다음으로 김지현 민주당 의원이 원주형 교통패스 도입하자. 먼저 원주시가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일부 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민의 기대와 정책의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연령 제한과 월 15회 이용 제한으로 전면 무료 지원 대비 절감된 예산은 1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세이브된 예산을 또 다른 교통약자 계층인 청년,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에 머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는 지역 정착 의지를 악화시키고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 원주역 정액교통 패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교통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제도의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버스 수요가 늘면 공급도 확대되고 버스 대수, 배차 간격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원광수 시장이 선거 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로 하겠다 공약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행한 사업을 보면은 공약이 후퇴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일단 연령이 높아졌고 무제한 무료가 아니라 월 15회 제한을 걸었어요. 15번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 이게 좀 쪼잔해 약간. 그러니까요. 기왕 할 거면 다 프리패스로 해주지 굳이 또 15회 제한은 뭐야. 아니 그리고 왜 홀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왕복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버스를 타면은 하루 2회 이용이 될 텐데. 네네.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는 상황도 되는 건가? 돌아올 때 돈을 찍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 15회라고만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실망스럽다. 일단 김지현 의원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전 무제한을 한 것 대비 지금 15회로 제한을 했으니까 예산이 어쨌든 남았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과 이제 15회 제한을 그쵸, 했을 때 네. 그게 한 10억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이브된 10억을 가지고 청년,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버스 무료를 확대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주형 교통패스를 도입하자. 특히나 이제 청년층이 원주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불편한 대중교통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통패스 정책을 도입을 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면은 이제 청년, 청소년,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면서 불편한 점을 막 이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더더욱. 그러면은 버스를 고쳐야 한다 이런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편한 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으로 또 작용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불편한 네. 버스 냅두고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무료로 풀어서 뭐 그동안 안 타던 사람 한 번이라도 더 타게 해서 진짜 불편하네 이거 안 고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자는 거죠. 원주 시민들이 덜 실질적인 목소리가 되게끔 그렇게 네. 하면은 원주시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꾸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는 버스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니까 사실은 좀 느리게 개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주차장 늘리듯이 그렇게 우후죽순 늘리듯이 하지 않고 느긋하게 좀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중공영제 용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랑 딱 대비되는 지점이 주차장은
시장은 그 뭐 30대, 뭐 20대 후반부터 한 50대, 60대까지도 차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책에 실질적 체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유권자인 거잖아요. 근데 버스 네. 이용자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네. 택시 이용자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반절시키려면은 결국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무료 정책이 필요하다. 맞아요. 저는 네. 좋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사례도 들었어요. 세종에 이응 패스가 있습니다. 월 2만 원을 충전해서 이 카드를 사면은 최대 5만 원까지 무료로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세종시는 도입 1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11.2%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요. 세종시가 우리와 인구가 좀 비슷하죠. 네네. 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송군과 완도군도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25%에서 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원주 버스 얘기할 때도 봤지만은 신안군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를 하니까 확실히 이용자가 맞아요. 늘더라. 생각보다 훨씬 경제적 창출 효과가 크더라. 우리가 만두 축제도 뭐 1,000억 원대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대중교통도 확실하게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주도 이 환급 방식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K 패스 있잖아요. K-패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K 패스는 환급 방식인데 일정 비율 이상 이용을 하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돈을 돌려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무제한 방식이 있죠.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 같은 일정 뭐 예를 들어 5만 5천 원, 6만 원짜리 카드를 사면은 무제한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네네. 하는 그런 방식이든 대중교통 지원금 정책이 절실하다. 원주도 그런 걸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거죠. 좀 더 어쨌든 혁신적인 방안들이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측면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앞서 저희가 얘기한 원주 시민 체육 대회를 또 환기를 했는데 24년 만에 이 체육 대회를 부활시키느라 하루 행사에만 2억 8천만 원을 쓰고 있다. 근데 이 돈이면은 한 달 동안 3만 6천 명, 3개월이면 12,000명에게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적재적소의 예산을 써야 하는데 진짜 지금 필요한 예산이 뭐냐 이렇게 맞아요.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이런 정책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심영미 국민의힘의원의 고향사랑 기부제 실효성 높이자. 저는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을 맞아 원주시의 성과를 돌아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단 2건의 일반 기부금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기부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형 기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기부금 활용의 다변화와 지정 기부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둘째, 답례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157회 2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텀블벅처럼 운영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정 기부제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에만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 극장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아니면은 장애인 이제 야구단, 청소년 야구단의 운영비를 또 지원해달라. 또 전남 곡성 영암 같은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과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기부 이 기부를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단어가 안 나와. 기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려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텀블벅을 해달라, 크라우드 펀딩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주시는 그런 게 취약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심영미 의원은 때마침 저희가 그렇게 언급한 것을 뭐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취지에 맞는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했더라고요.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일단 미미하다. 2023년에 3억 500만 원, 2024년에 3억 4,4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억 원대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비수도권 평균 모금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작년 4억 5천만 원으로 1억 올랐거든요. 근데 원주시는 사실상 현상 그대로, 유지에 그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정책을 심영미 의원은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기부금 활용을 다변화해서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자. 저희가 아까 말한 겁니다. 광주 동구나 전남 곡성 영암 사례처럼 우리도 원주반의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안 하고 있는 건 사실. 근데 이야기를 잘 못 만들잖아. 이게 막 하고 싶게 못 만든단 말이야. 기부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 참여형 기부 모델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제언한 거와 비슷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맞아요. 그리고 답례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뭐 치악산 둘레길, 전통시장, 문화 공연 등을 연계한 뭐 관광, 뭐 체험형
이런 답례품도 좀 우리가 다채롭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지금은 너무 이제 특산품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기부자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2030 MZ 세대는 공감이 지금 절실하다. 이 MZ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주시 어떻게 보면은 향후회라든지 뭐 졸업생 커뮤니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원고 커뮤니티 뭐 원여고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좀 다 활용을 해야 한다. 대학생 커뮤니티를 네네. 포함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끌어와야 한다. 한때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뭐 100억 이상을 뭐 모으겠다 뭐 이런 네네. 포부를 밝혔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꾸미름 섭외 꾸미름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을 이걸로 메우기도 좀 벅찬 현실입니다. 3억 원대에 그쳐 있다. 그 정도 되면 시민체육대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데 딱 예산을 겨우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주 동구나 전남 곡성 영암처럼 좀 많은 고향사랑 기부 모금을 위해서는 이런 다채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좀 아이디어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네. 시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심영미 의원. 여기까지 4월 원주시 의회 이슈 조례 발언 살펴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무실동은 지금이었어요. 확실히 선거가 다가오니까 시의회 풍경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질의 보면은 지역구 민원 관련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노골적이야 아주 그냥.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앞서도 말했지만 예산 심사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다르게 너무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비판을 막 했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원안의결한 게 추경안을 원안의결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광수 시정 초창기 때나 이렇게 원안의결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뭐 야당이 소수당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번엔 다수당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깎을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렇게 그럼요. 지적을 많이 해놓고서 네. 결과는 그냥 원안의결이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눈치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있죠. 요거는 제대로 해주셔야 할 텐데 걱정인 거는 또 대선이 겹쳐 있어가지고 의원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6월 초까지가 대선이니까 이제 지방의원들 지금 총 동원령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선거 열심히 돕고 나서 이제 겨우겨우 행감 준비 뭐 보름도 못 합니다. 6월 중순에 바로 행감이기 때문에 거의 얼마나 제대로 좀 열의를 가지고 할 수가 있을지. 대법원식 준비? 요즘 그렇게 가는 게 또 네. 뭐 속전속결로 몇만 페이지를 뭐 며칠 만에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다들. 48시간 안에 다 읽을 수 가능하다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 된다. 대법원식 행감 준비로 가야 한다. 그럴 판입니다 지금. 하여간 맹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시정 견제와 감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잘 살펴봐야죠. 저희도 이번에는 더더욱 네. 리뷰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다. 한 달도 안 남아서 우리도 대선 방송 준비하고 행감 리뷰까지 하고 밤새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건강 챙겨가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원주하는 저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60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이었습니다. 모두 안녕.